증시가 급등락을 오락가락하고 환율 폭등으로 인한 물가 폭등, 그리고 선관위의 투표 용지 실종 사건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9%포인트 급락했고 부정평가는 4.2%포인트 급등했는데, 한길리서치와 비전코리아 여론조사에서는 50%대가 붕괴됐고, 특히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실현됐습니다. 이재명의 여론 지지율이 일제히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데, 2030 청년들이 주축이 된 올림픽공원 부정선거 재선거 운동은 이재명의 지지율을 더욱 끌어내릴 것입니다. 기다리던 지지율 급락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대만 방송에서 한국을 공산화 일보 직전에 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그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만은 지금 한국의 상황을 굉장히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 재선거 집회도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데, 대만 역시 중국으로부터 항상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레드에 올려진 방송 내용이다 보니 방송사 명칭이 아쉽게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한국은 공산화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공산 진영에 합류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 미국, 일본의 자유주의 진영 속에 계속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희천 교수는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붕괴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이미 사라졌다고 오해하지만 공산주의 사상은 결코 사라진 적이 없다. 오히려 더욱 엄밀한 형태로 자신을 위장하며 다시 세계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스스로 공산주의자라고 직접 밝히지 않습니다. 대신 건국주의자, 민주인사, 인권운동가 등의 간판을 내걸고 양의 탈을 쓴 채 활동합니다. 현재 한국의 거의 모든 핵심 요충지는 북한 및 중국 공산당에 의해 우호적인 좌파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관세를 활용해서 각국에 압박을 가하며 공산 진영과 민주 진영 사이에서 다시 편을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역시 여러 방식으로 한국을 자기 편에 붙잡아 두려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한국의 상황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특히 이번 2030 청년들이 중심이 된 올림픽공원의 참정권 수호 운동은 한국의 민주주의 향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명 여론조사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좌파 성향인 폴리뉴스 등이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7일과 8일 이틀간 무려 3,6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하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폴리뉴스는 최근 정시 급락에 따른 경제 불안감과 선거 이후 불거진 선관위의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8.2%로 지난달 조사 당시 59.9%와 비교할 때 두 달 만에 11.7%포인트 급락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49.1%를 기록해서 긍정평가 48.2%를 0.9%포인트 앞섰습니다. 특히 긍정평가 중 아주 잘하면 37.9%였고 부정평가 중 아주 못한다는 평가는 38.0%로 역시 아주 못한다는 평가가 소폭이나마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폴리뉴스는 최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과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의 위기 대응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여기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관위 운영 논란과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 저하 역시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에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세대별 분석을 보면 역시 청년층의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졌는데 18세에서 20대에서 긍정평가는 36.7%, 30대에서는 36.4%에 그쳤습니다. 30대 남성의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무려 64.7%에 달했습니다. 정치적 중도층에서도 부정평가가 52.9%로 긍정평가 45.0%를 오차 범위를 넘어서 상회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 역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선관위를 신뢰한다는 반응은 27.1%에 그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6%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2%에 달해서 강한 불신 정서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선관위 존폐 문제에 대해서 물었다면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래 세대인 청년층의 불신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18세에서 20대의 75.9%, 30대의 80.5%가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국정수행평가에서도 높은 부정평가를 보였던 30대 남성의 경우 선관위 비신뢰 응답이 84.6%에 달해서 전체 계층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선거 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과 운영상의 문제들이 절차적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층의 신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주목할 부분은 보수층은 말할 필요도 없고 진보층에서도 56.8%가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호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과 전 연령층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를 훌쩍 넘었습니다. 호남 지역민들은 호남 지역 선거에서 민형배와 이정현의 득표수가 똑같은 지역이 무려 10개 지역이나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 말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비전코리아가 포털신문 올리서치의 의뢰로 지난 7, 8일 이틀간 전국 성인 1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50% 벽이 무너졌습니다. 긍정평가는 49.4%로 지난달 대비 8.9%포인트가 급락했습니다. 해당 업체 조사상 처음으로 50% 벽이 무너졌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달 36.3%에서 이번 달 45.7%로 무려 9.4%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연령별로는 18세에서 29세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한 달간 58.0%에서 36.1%로 무려 21.9%포인트 추락했고 부정평가는 36.7%에서 59.3%로 22.6%포인트가 폭등했습니다. 30대도 긍정평가가 12.4%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5.4%포인트 상승해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층인 40, 50대에서는 과반 지지가 유지되기는 했으나 긍정이 40대에서는 7.0%포인트, 50대에서는 5.1%포인트가 각각 추락했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서울은 44.7대 50.2, 대구 경북은 44.3대 46.1, 강원 제주는 45.1대 51.0%로 지역별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뒤지는 데드크로스가 달성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실시된 직전조사 대비 8.7%포인트 급등한 41.3%, 민주당은 8.6%포인트 급락한 38.4%를 기록하면서 양당 간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정당 지지율도 역전했고 지방선거 성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 책임론이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친한계와 조중동이 손잡고 다시 장동혁 대표를 흔들기 시작했는데 장 대표가 잘 버텨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는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선 가상 양자 대결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이 한 달 새 3.3%포인트 상승한 28.8%, 정청래는 8.4%포인트 내린 17.2%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이 51.2, 정청래가 28.4, 진보층에서는 김민석이 44.9, 정청래가 30.7, 중도층에서는 김민석이 33.3, 정청래가 16.3% 순이었습니다. 무당층은 김민석이 26.3%, 정청래가 8.4%였습니다. 정청래가 많이 다급해질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인 것 같지만 이 부분은 다른 조사기관의 조사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